자,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중에서 공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에 보면 이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보통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뭐 그 하나하나 다루진 않고 이번 시간엔 공감 요거 하나만 다루려고 해요. 자, 공감. 이게 한자어로 공통적으로의 그 공자고요. 느낀다라는 감.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 공감한다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느낀다라는 뜻인 건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동정과 공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겠고 이 공감을 나는 감정이입이란 단어를 동의어인데요. 물론 이것도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동의어로 봐도 무방한 건데 난 감정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공감은 타인의 내면 깊숙한 감정을 민감하고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한다. 사실 함께 느낀다는 뜻인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공감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그냥 이렇게 까만색 글씨로 그냥 전달하기엔 그 중요성은 그야말로 1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길게 이 대목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일단 공감하고 동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정과 영어로도 달라요. empathy와 sympathy여서 달리 차별적 지위를 전제하지 않고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했는데 도무지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글씨가 한 페이지가 더 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클라이언트 경험과 느낌에 몰입하되 한편으로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하고 또 이성적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어 하겠고 공감적 반응을 위해서는 경청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적절한 단어를 활용해서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자, 이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선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앞에 화면 것만 기억을 하겠고요. 자, 지금 보는 이 이미지는 그냥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건데 미국에서 언론에서 기사화된 내용인데 지금 노숙인이 겨울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옷차림을 보면 뭐 여름은 아니고 겨울인데 맨발로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지금 이 노숙인을 단속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털신발을 이 맨발인 거에 대해서 이 경찰관이 털신발을 전달해 주러 온 장면인데 이게 이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사진도 찍히고 이러면서 이게 언론에 기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노숙인의 상황을 한겨울인데 맨발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보면서 지나갈 때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는 무관심이겠죠. 그냥 알게 뭐야 남의 일인데 하고 무관심으로 지나쳐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은 동정할 겁니다. 아우 참 안 됐네 얼마나 추울까 쯔쯔쯔 이건 동정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동정이 아니고 감정이입, 공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강의시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실감나게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실 노숙인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막 이러잖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아유 안 됐네 쯔쯔쯔 이게 동정인데 감정이입은 뭐냐면 내가 한자 거의 안 쓰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데 이건 여러 번 써서 요건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feeling이고요. 이게 어려운 한자들이 아니어서 이는 이사하다 할 때 이자요. 입은 들입자, 들어가다라는 뜻. 우리가 출입구 할 때 그 입자요. 나가고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들어가다라는 뜻,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도 어려운 한자는 아니고요. 감정이 이동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서 들어가냐 하면, 자, 지나는 혜인이, 아이고 이거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지나는 혜인이 이 노숙인을 쳐다보면서 참 안 됐네 쯔쯔쯔 동정에 깔려있는 그 상황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춥겠지만 내 발은 털 신발 두꺼운 거 신고 있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있어서 나는 안 추워. 내 발은 따뜻해. 저 사람은 춥겠네 안 됐지만 나는 따뜻해. 그게 동정의 입장이에요. 근데 감정이입은 이동해서 들어가는데 이동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물론 몸이 갈 필요는 없어요. 몸이 갈 필요는 없고 마음이 이동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을, 사실 뇌가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느끼고 있을 추위, 불안,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걸 함께 느끼는 것, 그게 공감의 의미죠. 그게 공통적으로 느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난 이 단어보다 이게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난 이 단어를 더 좋아한다는 게 이동해서 들어간다는 표현, 그래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 공감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두꺼운 양말 신고 있어요. 근데 본인 발이 시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발이 시렵게 느껴지는 걸 감정이입해서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감. 그러면 내 발이 시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두꺼운 양말 신고 있지만, 두꺼운 신발 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걸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추위를 함께 느끼는 거고,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입 공감이고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게 공감과 감정이입이에요. 객관적 냉정한 분석, 그건 조금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큰 주제는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근데 관계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공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공감 왜 하냐 하면 관계 형성하려면 공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경찰관이 이건 뭐 단속하려고 온 게 아니라 순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볼 때마다 아마도 감정이입을 했는지 모릅니다. 감정이입을 했다는 얘기는 내 발이 시려운 거예요. 이 경찰관이 본인 발이 시렵게 느껴져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 털 신발을 갖다 주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 발이 시렵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이 사람 발이 시렵지 않아야 돼요. 그게 감정이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자, 한 3끼 굶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자, 지금 이 노숙인의 입장에서 이 사회복지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속마음일 수 있냐 하면, 도와주겠다고 누군가 오긴 왔는데 내가 어려운 사정을 이 사회복지사가 공부도 많이 했다고 자격증도 있고 3끼 굶어 왔을까? 내 고통을 이해는 할까? 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 형성이 그래야 이후에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그 할아버지 봤었잖아요. 제발 내버려도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개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얘기 별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철학적이고 뭐 당위적이 이런 얘기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사는 직업적으로 남을 도와야 돼요.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월급 받고 남을 도우라고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도와야죠. 근데 잘 도우려면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 형성이 되려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만날 때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려움들을 그 사람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함께 느끼라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심리검사에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 사람의 자존심과 이런 건 좀 나중 문제예요. 첫 번째 할 일은 공감, 감정이입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노숙인이 느끼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낀다면 이 노숙인의 입장에서 저 사회복지사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 한 10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타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타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이 천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나까지 예를 들어보면 막장 드라마에 보면 그 못된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억울한 며느리의 상황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막 김치로 얻어맞고 뭐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뭐 사실은 잘 안 보는데요.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중년 여성들이 제일 뭐 열렬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중년 여성의 시청자예요. 중년 여성의 입장으로서 지금 여기에 몰입했습니다. 이 드라마에. 그러면 같이 막 화를 내죠. 같이 억울해하고. 이 며느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걸 TV에서 보면서 같이 억울해하고 같이 화내는데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이 며느리의 억울한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억울함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근데 가만 보면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상일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억울해하고 뭐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이건 그냥 가상의 드라마일 뿐이에요. 실제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지 않아요. 본인은 억울하지도 않는데 남이 억울한 걸 보면서 그것도 실제도 아닌데 드라마인데 같이 억울하게 느끼고 같이 막 화를 내요. 이게 감정이입인 건데요. 그래서 TV 평론 뭐 이런 거에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몰입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 곤경에 처한 사람이 느끼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감정이입, 내가 감정이입해야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 공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야 협력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타주의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니까 이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야 내가 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경찰관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내 발이 안 시려워요. 이게 협력과 이타주의와 희생의 출발점인 셈이죠.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600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달시켜온 우리의 유전자 각인된 우리의 하나의 본능적인 기제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감과 감정이입이. 자,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지금 내남자가 자식을 먼저 잃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꾹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근데 뭐 물론 상심해 있어요. 아주 좌절해 있고. 근데 사회복지사가
감정이입을 안 한다는 상황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공감도 안 하고 감정이입, 뭐 하여간 뭐 같은 말이죠.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은 뭐냐면 아주 객관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 이렇게 슬퍼하신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맞는 말이긴 하죠.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아무리 슬퍼하셔도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어머니 인생이니까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는 이 사회복지사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 사회복지사가 내 슬픔을 어떻게 알겠어? 더 이상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분의 속마음을 함께 공감해줘야 이 클라이언트가 저 사회복지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돼도 진행이 되지, 관계형성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효과성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뭐 또 얘기합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월급 받고 이래요. 도우라고. 근데 감정이입 공감이 안 돼서 효과가 없어요. 잘 돕지 못해요. 그럼 지금 이 사람 뭔가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셈이죠. 일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난 당위적인 뭐 철학적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하려면 관계 형성을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실무적인 얘기예요. 자, 감정 공감이입 동영상을 이제 한두 가지 볼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들은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친 건 아니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프지 않아요. 자기 손이 다친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감정이입, 공감. 엄마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엄마가 느끼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 이 나레이션이 남이 아프다고 한 것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자,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감정이입 공감인 건데요.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에 관련된 상황을 자주 소재로 삼는 이유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도덕교육을 잘 받아서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내가 뭐 철학 종교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해서 이런 특출난 능력을 가진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것. 인간의 본성 중에 일부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감정이입, 공감하는 것이
물론 역시 개인차는 있어요. 공감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공감 능력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공감의 능력은 일정 수준 있을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이러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관계 형성이 되고 그래야 잘 도울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의료사회복지 현장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자, 요 대목, 요 자몽사자가 방금 뭐 6개월인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환자를 지금 그 간병하고 있는 자몽사자인데요. 딸로서 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사기라는데도 애가 이렇게 표현도 좋은데 저런 애가 저러나 싶으니까 너무 아프네요. 그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분의 상황이 감정이입, 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아프지 않아요. 이분 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환자가 뭐 이제 그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 본인이 죽는 게 아니고 본인 딸이 죽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 이게 감정, 공감이입, 감정이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큰 주제 하고 있습니다. 관계 형성이 되어야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관계 형성이 잘 되려면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공감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내 아픈 어려운 점을 저 사회복지사가 알아주는구나. 이래야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자신의 속마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물리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비교하자면 외과 수술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할 때 환자와 관계 형성은 필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도 관계 형성이 되면 좋긴 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배째고 맹장 수술하는 그 상황에서 관계 형성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사람의 문제는 심리 내면의 문제예요. 항상 심리 내면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속마음을, 심리 내면을 기계로 찍어낼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없고 조만간 수십 년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분노 게이지, 우리가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거지 진짜로 분노 게이지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 분노의 수치가 막 기계로 찍으면 100 이렇게 나와요. 200.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분노 게이지를 확 찍어가지고 나 분노 게이지 지금 300까지 올라갔어. 봐봐봐. 내가 얼마나 화났지 않아? 이러면 속마음이 기계로 찍히는 건데요. 그럴 방법은 전혀 없고 조만간에 수십 년 안에도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본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야기하냐면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형성이 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